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만 얘기를 했는데 LG전자 실적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2조 1,769억 원, 영업이익은 7,500억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20% 하락을 했고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원 수준이었는데 밑돌았습니다. 계속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좀 인하 가능성 좀 높아진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9월 달에 미국에 지금 좀 화랑설레 논란이 있지만 비컷으로 연준도 금리 인하 출발했고요. 네.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러시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경기 여건, 특히나 내수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10월 초에 확인된 9월 우리나라 물가 지표 보시면 또 그것도 쇼크가 아래쪽으로 나와서 네. 전년 대비로 1.6%까지 지금 물가가 안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 여건만 놓고 보면 우리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우리 올해 2분기 이후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사실 서울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금융 안정 측면, 그것 때문에 8월 달까지 동결을 결정했는데 9월 추석 이후에 대출 규제 같은 게 좀 시행되면서 그 속도가 좀 완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금통위원도 나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융 안정이 될 거를 완전히 기다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경기나 물가 사정이 아니다. 이번 달은 인하가 좀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 인하가 유력해 보인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38개월 만에 긴축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뭐 시작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도 중요할 텐데 네.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내일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균형이라고 보는 적정한 금리 수준이 대략 2% 중후반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3.5%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약적인 수준,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하죠. 그런 환경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금융 안정 얘기를 했고 내년도까지 미국 경제도 지금 뭐 최근에 침체 우려도 있었긴 했지만 다시 요 근래 고용지표 안정화되면서 로랜딩 얘기가 나오다시피 네. 우리도 지금 올해 2%대 중반 가까운 그로스에 내년도까지도 물가가 일시적으로 지금 1%대 돌아섰지만 내년도까지 물가가 다시 헤드라인 중심으로는 2% 내외를 회복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 뭐 불확실성 요인도 특히나 전세 가격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내일 금리 인하를 요번에 우리가 제약적인 수준은 풀어주지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점진적일 거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대려 내일 금통위가 인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그래서 속도는 저희는 지금 현재 중립금리 아까 한 대략 2.75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에 한 번꼴.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미국은 뭐 한 2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75bp에서 내년도에 한 우리나라 2% 정도 성장 얘기하고 있는데 2% 성장이 채 또 되지 못할 정도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는 한 2.75 정도 분기에 한 번꼴씩 한 3차례 인하가 지금 유력하다. 그래서 최근에 국고 3년 금리가 한 2.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2.75까지 갈 수 있는 기대를 채권 시장이 좀 선반영해서 앞서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금리 여건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거다. 인하지만 네. 인하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채권 시장의 여건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인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하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채권 시장의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뭐 주식 시장에는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 우호적인 재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 내수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 출발하고 절대적인 시장 금리는 먼저 좀 안정화돼 있지만 대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예대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대출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 쪽에 그 차입자들은 아까 75에서 100bp 그러면은 대략 뭐 1억 빌린 분들은 한 100bp 정도 이자 부담액 그러면은 한 대략 뭐 연에 100만 원 이상의 뭐 이자 부담액을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총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부분들을 추정해내면 한 10조 이상 가계가 쓸 수 있는 이자 부담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수 경기 좀 안정화에 도움을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중시라든지 이런 데 위험자산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또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속도는 빨리 못 내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풀어주는 과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될 거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우호적인 재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조 이상 가계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 증시에도 우호적인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연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가 비컷 가능성 높게 나왔지만 네. 고용보고서가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동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두 번의 FOMC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저도 그걸 메인으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일일비하는 시장에 대해서 이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니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지극히 지금 변동성이 큰 매크로 환경에 대한 펀더멘탈 장세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진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 말 3분기 초만 해도 고용지표가 10만 명 내외까지 둔화가 되면서 위쪽 국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20만 명 이상이면은 과거의 팬데믹 이후 평균 추세치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뭐 올해 연내 추가 미컷과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연방금리가 토탈 한 뭐 3.5%까지 고점에서 200bp 이상 낮출 수 있다. 주요 IB들의 콜들이 나왔는데 지금 황급하게 또 환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원래도 올해 한 50bp 그러니까 추가로 한 두 차례 25bp씩 해주고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꼴. 아까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속도를 얘기할 때 미국의 통화 정책도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그동안 했던 기대가 좀 과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전일 미국 10년 금리가 이제 4%까지 올라왔습니다. 4%까지 올라왔으면 저희는 내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그래도 3%대 진입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인하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어제도 연준 내 가장 매파 위원 중에 하나인 미니애폴리스의 그 카시카리라는 연준 인사가 그분이 가장 매파 위원인데 지금 무게중심은 물가에서 이제 실업률, 고용 쪽으로, 경기 안정 쪽으로 방향성이 바뀐 것 자체는 맞다. 이번에 고용이 아무리 호조로 나왔다고 해도 미국 고용지표 요번에 미국 고용지표는 3개월에 걸쳐서 재조정이 되는데 응답률이 요번 첫 번째 그 서베이 발표 응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0% 초반대 한 63%가 나왔는데 과거에 보시면 평균 한 80% 정도 응답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응답률조차 떨어지면서 신뢰성이 그래서 재조정에 대한 폭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10월 달에 미국이 9월 말에 왔던 허리케인 충격이라든지 일부 항만 노조, 자동차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전체적인 고용 탄력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만 가지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또 뭐 아까 동결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 기대로 저는 지금 계속 균형 잡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 한 3%대 진입을 의심하는 건 좀 과하다. 미국 경제는 피크아웃은 하는 국면은 분명히 맞고요. 피크아웃 하는 국면은 맞고 그 둔화의 속도를 좀 스무딩 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금리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4% 넘어섰습니다. 증시에도 뭐 부담되는 수준인 것 같고 국채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4%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10월까지 이번에 올해 남은 2번과 내년에 분기에 한 번꼴로만 인하를 해줘도 분기에 이제 25bp씩 총 해주면은 125bp입니다. 그러면 지금 5% 연방금리 얼마입니까? 3.75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로 아까 너무 앞서갔던 시장 기대가 조정받았다고 하면 1년 내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면 지금 미국 10년 4%도 약간은 오버슈팅 구간으로 진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 근래 가장 뭐 아래쪽으로 쏠림이 있었다가 반작용이 있다 보니까 또 위쪽으로 일부 좀 균형이 이탈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10년 금리 3.8이 되게 중요한 키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 영역대에서는 오히려 채권 투자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잘 나왔을 때 일부 외신들 뉴스 보면은 굿뉴스 이즈 굿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가 반응도 좋았고. 근데 어제 미국 10년 금리가 4% 넘어가면서 나스닥 조정과 기업들의 원가의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담들이 지금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다시 기업 환경 이익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의 골디락스를 찾는 과정에서 연준은 금리 25bp씩 낮춰주는 속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대략 미국 기준금리 4% 내외까지는 낮춰줄 거고 내년 하반기에는 3%대 진입한다. 그럼 미국 10년 금리 지금 4%는 단기 오버슈팅 구간에 이제 진입했고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식도 물론 그렇게 해서 금리가 안정돼야지 다시 또 재반등에 대한 좀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를 하겠지만 저번에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 미국 기준금리가 4% 깨고 내려갈 수 있느냐 정도가 가시권에 들어와야지 주식시장이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의미 있게 금리 부담을 덜고 오를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채권 투자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주식은 지금 높아진 금리에 따른 부담들을 좀 덜어내는 과정들, 그것들이 조금 앞으로 한 달 정도 의심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될 것 같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4%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다. 오히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를 두고 침체 징후로 보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리키는 방향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금리가 역전된 거를 많이들 침체 징후로 걱정하시지만 그게 풀릴 때는 기준금리를 낮춰줘야 될 정도로 경기가 나쁜,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빨리 내려줘야지만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다는 측면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보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금리와 2년 금리 차이가 50bp 이상 확 벌어지는 경우, 지금은 어저께는 오히려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서 미국의 2년, 10년 금리 차가 10bp 이내로 좁혀 들어왔는데 이게 50bp 이상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단기 금리 중심으로 아래로 확 열릴 정도로 경기의 위험이 커졌다는 시그널인데, 내년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 3% 내외 정도, 그래서 미국의 2년, 10년이 50bp 이내, 이걸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제로 또 역전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지만 그 정도로 미국이 또 기축 여건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에서 50bp 사이 정도 움직이는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고기가 골디락스라고 보고 가는 게 맞고, 거기서 자꾸 금리를 낮춰서 미국 기준금리가 3% 들어왔을 때는 그때가 확실한 소프트 랜딩의 확인 구간이다.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되는 구간에서 일부 IB들이 지금부터 침체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 속도나 지금 요번 고용지표에서 서포팅 되는 걸 놓고 보면 그런 우려는 과도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험자산들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큰 트렌드 자체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조정받는 방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연착륙의 구간이지, 지금 본격적으로 겁을 먹고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정리해야 된다. 채권, 주식 다 동시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국면 말고는 없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의 국면은 아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2년과 10년의 금리차 50bp 이내는 골디락스로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앞서 나온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고용지표 한 달치만 이 앞달에는 10만 명이 안 되는 고용지표 가지고 이미 꺾였다라고 그거를 또 단언하면서 추가 비컷까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또 이 한 달치 25만 명 고용 증가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탈하다. 그러기에는 2년째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어쨌든 사람을 뽑는 압력, 구인율 같은 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빠져왔고요. 그 자발적으로 내가 좁은 일자리를 구하겠다라고 찾아다니는 커츠레이트, 자발적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냉각되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주는 방향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골디락스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경기가 뜨거웠던 부분에 대한 열기는 좀 식어가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장소, 유동성 장소를 넘어가는 듯 보였다가 이번 고용지표가 그걸 또 약간 회분시키는. 그래서 약간 유동성 기대로 올랐던 주식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큰 틀은 기조는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 여건 쪽에 대한 기대로, 그래서 내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화되는 방향성이 위험자산 쪽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고요. 지금은 골디락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지표 호조만 아니었으면 물가는 이미 관심 바뀌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지난달에 또 서비스 쪽에서 주거비, 미국의 주택가격이 아직까지 확실히,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월세라든지 지금 높아진 물가 여건 때문에 주거비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성들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거론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안전성 자체는 요번에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로 헤드라인은 0.1, 코도 한 0.2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방향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연준이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런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또 기대로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 물가는 기저까지 반영해서 미국이 2%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2% 중반대 잡혀있긴 하지만 물가는 아까 그 골디락스를 입증하는데, 그럼 요번 주 고용지표 때문에 급등했던 금리들이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가고 있다는 정도는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물가는 이제 아까 카시카리 얘기도 했지만 고용에서 이제 차순위로 좀 밀린 정도의 관심,
이번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고용보고서로 연착륙 기대는 높아졌지만 이것도 추세적인지 봐야겠고 인플레이션이나 제조업 지표들도 계속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미국 경제 또 뭐 불안 요인으로 꼽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미국 경제 불안 요인 중에 저는 예전부터 이 금리가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 네. 최근에 미국에 제가 예전에도 카드론 같은 거 걱정했는데 요 근래 또 많이 나오는 게 오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 쪽 차입했던 그 소비자들이 지금 네. 전체적인 소득 여건 탄력들도 조금 둔화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저신용자들의 빚을 낸 부분들 금리가 빨리 좀 안정화돼야지 그런 리스크들을 덜어낼 수 있을 텐데 네. 지표들이 서포팅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용 관련된 지표들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놓고 보면 이자 수익 추치 때문에 그쪽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네.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제한될 때는 그런 리스크들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가장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카드론이나 오토론 같은 이런 신용 관련 지표들도 챙겨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중국 강력한 지금 부양책을 어쨌든 예고를 했고 중국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 중심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중국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도 있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 당사 중국 경제 담당자랑도 얘기해봤지만 이 재정 정책까지 최근에 조금 서포팅되면서 그 기대를 좀 더 키우긴 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무역 간의 갈등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반환점이냐. 그동안 칩하고 쌌던 거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중국 주식도 공매도라든지 그런 포지션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면서 주가 반응은 굉장히 민감도 있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펀더멘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부동산 구조조정 같은 과정들도 또 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는 지금 단기 반응이 뭐 30% 가까운 주가 상승에 뭐 기대치는 있지만 네. 추세를 말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시장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요 근래 부동산 시장 반짝할 때 되는 지역으로만 돈이 몰려갔는데 네. 예,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도 한국도 올 초에 조금 반도체 중심으로 될 것 같아서 외국인들 매입 들어왔다가 요 근래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그런 연결선상의 바통을 받고 지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 정도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네, 부양책에 따른 중국 증시 기대치는 있지만 추세를 말하기에는 지금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뭐 17일 유럽중앙은행 ECB도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는 듯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미국은 이번에 좀 지표가 서포팅했지만 유럽 쪽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업황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교역도 미국보다는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유럽 경제가 동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나마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요 근래 미국이 너무 앞서갔던 게 되돌려졌지만 유럽은 반대로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장이 지표 하나에 일일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의 그동안 팬데믹 과정에서 누적돼 있는 이 유동성의 진폭이 예측이나 전망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유럽 상당 부분 내년까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는 유럽 쪽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중심으로 계속 강세이긴 한데 유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중국 증시도 유동성 기대가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심도를 가지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유럽 통화 완화 기대는 내년까지도 유효하다. 계속 지켜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뭐 완화적 통화 정책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앞서 얘기드렸지만 이제 펀더멘탈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 고용지표 하나로 버텨줬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는 좀 다운되는 방향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완화도가 강한 지역의 민감도가 이번에 중국 증시도 그걸 보여줬고요. 근데 네. 그게 이번에 단기적인 패키지가 커서 반응이 민감도가 컸던 거지 꾸준하게 보는 쪽에서는 아까 유럽 쪽이 내년도까지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지역에 관심이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사실 내년도까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런 지역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라든지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코스피에 아까 금리 인하가 분명히 도움은 주긴 하겠지만 네.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상대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도 계속 좀 부진한가 그런 기대치가 좀 낮은 부분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자산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놓고 네. 보면 한국 자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메리트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근래 일본 증시가 그런 데서 좀 엔화 절상되면서 약했다가 새로운 총리 들어오면서 또 통화정책 완화 기대 던지면서 그렇게 좀 약간 네.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만큼 유동성에 대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에 대한 환경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각국의 통화정책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